이번 차시에서는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기초에 대해서 잠깐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프는 버텍스와 엣지의 쌍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이때 버텍스는 저희가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그 정점,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간선, 엣지는 그 두 개의 버텍스를 이어주는 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데이터들을 표현하는 것을 그래프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이제 경로가 있습니다. 경로는 버텍스 U로부터 버텍스 V까지 가는데 거쳐야 하는 점들, 정점들의 뭐냐, 정점들의 순서가 뭐냐를 저희가 경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버텍스 1에서 버텍스 5까지 가는데 경로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1에서 2를 갔다가 5를 가는 경로도 있을 수 있고, 1에서 1을 갔다가 2를 갔다가 1을 갔다가 2를 갔다가 4를 갔다가 5를 가는 경로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거를 거쳐가는지는 상관없고 1에서 출발점 버텍스에서 도착점 버텍스까지 갈 수 있으면 그게 경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이클과 심플 사이클이 있는데요.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경로가 있고요. 그 경로에서 출발점과 끝점이 같다면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플 사이클은 그 출발점과 끝점까지 이동을 할 때 동일한 버텍스를 한 번이라도 가게 되면 그것은 심플 사이클이 아니게 되고요. 모든 다른 버텍스, 거치는 모든 버텍스들이 서로 다르다면 그것을 심플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포레스트와 트리에 대해서도 복습을 해볼 텐데요. 포레스트는 순환하지 않는 무방향성 그래프, 그러니까 어시클릭, 언다이렉티드 그래프, 이 세 가지를 조건을 만족하는 거고요. 아래 그림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래프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였어요? 세 번째는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포레스트는 만족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트리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트리는 포레스트인데 커넥티드가 되어 있는 경우를 트리라고 얘기합니다. 포레스트의 조건이 뭐였나요? 포레스트의 조건은 그래프여야 하고 언다이렉티드여야 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이 없어야 하는 거였죠. 거기에 하나 더 커넥티드 개념까지 들어가면 트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트리이면서 포레스트를 모두 만족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그래프죠. 버텍스도 있고 간선도 있으니까, 엣지도 있으니까 그래프고, 사이클이 존재하나요?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포레스트를 만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넥티드인가요? 생각해보면 커넥티드의 개념은 어떤 그래프에서 어떤 두 개의 정점을 뽑았을 때 서로 경로가 존재한다면, 자, 뭐를 뽑더라도, 자,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연결되고요.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연결되니까 뭐를 뽑든지 간에 서로 도달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커넥티드라고 부르니까 트리이면서 포레스트를 만족하는 형태가 되겠죠. 가운데 거는 포레스트 형태만 만족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래프이고, 그렇죠? 버텍스와 엣지가 존재하고 언다이렉티드고 화살표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사이클도 존재하지 않고. 그런데 뭐가 만족하지 않느냐? 커넥티드가 만족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 버텍스를 선택하면, 이렇게 두 버텍스를 선택하면 서로 도달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두 정점을 뽑았을 때 서로 경로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요 세 가지 커넥티드를 만족하지 않아서 포레스트 형태만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는 이 네 가지 조건, 커넥티드, 어시클릭, 언다이렉티드, 그래프 요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저희가 트리라고 불렀고요. 그 정의에 의해서 어떤 그래프가 트리다라고 얘기가 되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성을 가지게 돼서 이 특성을 이용을 하면 저희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그래프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저희가 크게 어제이신스 리스트와 어제이신스 매트릭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래프라고 하면 동그라미 2개, 3개가 있고 그것을 연결하는 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에 저장되는 형태는 이런 형태는 아닌 거죠. 요거는 저희가 개념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가 변화됐을 때 어떤 형태로 바뀌는가를 표현하는 일종의 그림일 뿐이고 실제로 이 자료 구조가 입력돼서 그게 데이터로 표현된 형태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전 리스트, 어제이신스 리스트나 어제이신스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프의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공부를 하시면서 그래프 자체에 대한 알고리즘은 잘 이해를 하시는데 보통 프로그래밍을 하시거나 그걸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실 때 잘 안 되시는 경우가 대부분 그림의 형태로 표현된 것은 잘 이해가 가지만 그것을 자료 구조로 바꾸어서 코딩하는 부분이 좀 훈련이 덜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그래프 표현하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어제이신스 리스트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제이신스 리스트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왼쪽과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거는 버텍스가 몇 개인지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버텍스 1 같은 경우에는 뭐랑 뭐로 연결되나요? 버텍스 1은 인접한 게 2도 갈 수 있고 4도 갈 수 있죠. 근데 요거를 저희가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을 못하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 1은 2도 갈 수 있고 4도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첫 번째가 되겠죠. 그러면 버텍스 2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버텍스 2는 버텍스 5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자, 버텍스 3인 경우에는 버텍스 3은 5와 6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5와 6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6, 5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순서랑은 관계가 없고 갈 수 있는 버텍스들을 모두 표시해 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5, 6도 상관없고 6, 5도 상관없습니다. 빠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자, 버텍스 5 같은 경우, 4 같은 경우, 6 같은 경우도 각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써주시면 그게 바로 왼쪽 언다이렉티드 그래프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리스트 형태로 표현한 게 되겠죠. 그래서 저장되는 거는 저희가 왼쪽에 있는 거는 저희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형태고 관념적인 형태이고 실제로 데이터는 오른쪽과 같은 형태로 저장되는 거죠. 그럼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경로 같은 건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겁니까? 경로를 요 어제이신스 리스트만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버텍스 1에서 버텍스 4까지 가는 경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버텍스 1에서 2를 갔다가 2에서 5를 갔다가 5에서 4를 가는 1, 2, 5, 4 경로가 나오잖아요. 요거를 저희가 그림을 보면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어제이신스 리스트에서는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볼까요? 1은 버텍스 1에서 출발을 할게요. 자, 버텍스 1에서 출발을 하면 버텍스 1에서는 2나 혹은 4로 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2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2는 5로 갈 수 있어요. 4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4는 2로 갈 수 있어요. 5는 그러면 여기까지 왔고 그럼 5는 또 어디로 갈 수 있어요? 5는 4로 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목표했던 게 됐죠. 버텍스 1을 출발해서 버텍스 4까지 갈 수 있느냐? 1에서 2를 가고 2에서 갈 수 있는 거 다시 찾고 2에서 갈 수 있는 5를 가서 5에서 다시 갈 수 있는 걸 찾았더니 4가 돼서 1, 2, 5, 4라고 하는 경로를 저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그래프가 있을 때 그 그래프의 모든 경로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1이 어디를 갈 수 있고 2가 어디를 갈 수 있고 3이 어디를 갈 수 있는지만 기록해 두면
모든 경로를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전 리스트의 형태입니다. 특징입니다. 자, 비방향성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방향성 그래프에서는 저희가 이동할 수 있는 게 하나의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버텍스 1에서 버텍스 2를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무방향성 그래프에서는 1과 2를 잇는 간선이 있다고 하면 1에서 2도 갈 수 있고 2에서 1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두 정보를 모두 다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버텍스 1은 2로도 갈 수 있고 5로도 갈 수 있죠. 그래서 버텍스 1은 2로 가고 5로 갑니다. 그러면 버텍스 2는 1도 갈 수 있고 5도 갈 수 있고 3도 갈 수 있고 4도 갈 수 있죠. 그래서 1,2 혹은 2,1로 부르는 요 간선 자체는 여기에도 적용이 돼 있고 여기에도 적용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뭐예요? 공간을 많이 쓰죠. 아까 전에 다이렉티드 그래프인 경우에는 버텍스 한 개에서 다른 버텍스 하나로 가기 때문에 간선을 표현할 때 공간이 하나 필요한데,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는 간선을 하나 표현할 때 공간이 2배가 필요한 거죠. 이게 지금 보시는 왼쪽 그림처럼 성긴 그래프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모든 형태가, 모든 경로가 다 연결된,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컴플리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버텍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스트로 표현하는 것에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저희가 어제이센스 매트릭스죠. 요거는 되게 직관적이에요. 어떻게 하냐? 왼쪽과 같은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버텍스의 개수를 세서 그거를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만큼 그려요. 그런 다음에 버텍스 1에서 갈 수 있는 데다가 1이라고 써주는 거죠. 버텍스 1에서는 2로 갈 수 있고 4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버텍스 1에서 2로 갈 수 있고 버텍스 1에서 4로 갈 수 있다 해서 여기 위치에다가 각각 1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못 가는 곳은 다 0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게 좀 더 직관적이죠. 단점은 뭘까요? 이게 얼마의 간선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계없이 항상 버텍스의 개수만큼 행렬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우리 이제 빅데이터 시대 뭐 데이터가 엄청 많아서 1000조 개, 뭐 100만 뭐 이렇게 넘어가는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그 개수만큼의 버텍스의 제곱을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100만 개의 데이터만 있다고 해도 100만 곱하기 100만 개의 공간이 필요한 거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공간에 대한 부담이 큰 편입니다. 자, 이 인접 행렬을 조금 전에는 다이렉티드 그래프에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럼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생각해 보시면,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는 간선 1,2와 2,1이 모두 이동이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양쪽에 다 숫자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1과 2가 있다고 하면, 자, 버텍스 1에서 연결한 게 2, 버텍스 1에서 연결 가능한 게 5, 버텍스 2에서 연결 가능한 거는 1도 가능하고 3도 가능하고 4도 가능하고 5도 가능하니까 그 자리에다가 다 1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숫자를 써줘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어제이센스 리스트 같은 경우, 인접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때마다 매번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에 비해서 이 매트릭스는 이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숫자를 하나씩만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구현상에서는 매트릭스가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방향성 그래프를 매트릭스로 표현을 해보면 저희가 로어 트라이앵글 형태로 나온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과 2를 잇는 간선이 하나 존재한다고 하면 1,2 위치에도 숫자가 적히고 2,1 위치에도 숫자가 적히기 때문에 항상 요 그 자기 행렬이라고 부르나요? 요거를 기준으로 좌우가 동일한 형태의 숫자가 계속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이 매트릭스 전체, V제곱만큼의 매트릭스 전체를 저장하는 게 아니고 요거 절반 크기만 저장하게 되면 공간 낭비도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의 경우에는 그래프가 얼마나 성기냐 촘촘하냐에 따라서 리스트를 쓰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 행렬을 더 쓰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요번에 시간을 생각해 보면요. 시간 같은 경우에 행렬은 저희가 주어진 버텍스 안에 어떤 버텍스로 연결이 되는가는 해당되는 매트릭스 위치로 바로 찾아가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리스트로 표현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 하나의 버텍스에 다른 모든 버텍스가 연결된 경우 스타 형태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버텍스에 다른 버텍스가 모두 연결되면 이 버텍스의 리스트 형태로 연결이 이렇게 다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연결된 A라는 버텍스 안에 연결된 모든 버텍스를 찾으려면 주어진 그래프 안에 모든 버텍스를 다 뒤져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걸 저희가 시간 복잡도로 생각하면 빅 O의 V가 되겠죠. 결국 리스트에서 생각하는 시간 복잡도랑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게 모든 간선을 다 찾는 경우 모두 다 방문하는 경우 저희가 뭐 BFS나 DFS 생각해 보면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모든 걸 다 방문해 보려면 1,1, 1,2, 1,3 이런 걸 다 뒤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V 제곱만큼 확인을 다 해봐야겠죠. 리스트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버텍스에다가 리스트라는 거는 버텍스에다가 연결되는 다른 버텍스들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연결되는 이 부분들이 결국 엣지의 수와 일치하기 때문에 버텍스와 엣지의 수만큼만 검색을 해보면 저희가 그래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웨이티드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입니다. 웨이티드 그래프는 저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지금까지 그래프는 버텍스가 있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간선만 존재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간선을 이동하는데 어떤 시간값이나 수치값이 필요한 경우죠. 그런 경우를 표현할 때 쓰는 게 웨이티드 그래프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하철을 생각해 보면 그 지하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신당역에서 한양대까지 간다 라고 하면 신당역에서 상왕십리, 왕십리, 한양대까지 를 이동한다고 보면 각 역을 이동할 때마다 걸리는 시간을 간선에다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고속도로를 생각한다고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서울에서 대전까지 2시간, 대전에서 부산까지 3시간 이런 것들을 그래프에서 간선값에다가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표현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게 웨이티드 그래프, 가중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가중 그래프를 어제이센스 리스트, 인전 리스트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인접 정보는 똑같이 표현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버텍스 B는 뭐뭐가 연결돼 있어요? 버텍스 A와 버텍스 C, 버텍스 D, 버텍스 E가 연결이 돼 있죠. 연결하고 거기다 추가로 뭘 적어주느냐? B에서 A를 연결하는 데 들어가는 값을 바로 뒤에다 적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이거 뭐랑 비슷하냐?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 형태랑 비슷하죠. 노드가 2개고 포인트가 하나고. 그럼 뭐 저희가 그 구조를 어떻게 짜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는 거니까요. 값을 더 하나 추가한다 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트릭스에서는 여기 조금 더 쉬워요. 매트릭스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가 매트릭스에서는 간선이 있으면 거기다 1, 간선이 없으면 0이라고 적었잖아요. 1 대신에 간선 값을 거기다 바로 적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추가되는 공간도 없고 저희가 실제로 값만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면 얼마든지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 차시에서는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트리 형태든 포레스트 형태든 생각하는 그래프는 저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그래프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게 데이터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크게 인접 리스트냐 혹은 인접 행렬이냐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프의 형태에 따라서 이게 그래프가 성기면 리스트가 유리하고 그래프가 촘촘하면 매트릭스가 유리하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어느 게 더 좋은가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중치 그래프가 있었는데요. 가중치 그래프를 리스트나 매트릭스로 표현할 때는 리스트의 경우에는 노드를 간선의 가중치 값을 표현할 수 있는 노드 값을 하나 추가를 해주면 저희가 쉽게 해결할 수 있었고요. 매트릭스는 좀 더 쉬웠죠. 값이 0이 아니면 무조건 간선이 있는 거고 그 간선의 가중치 값을 매트릭스에 바로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